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이제 하루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연말을 어떻게 보내계신지요? 올해 마지막 동영상인데 뭐 다른 거 할 게 없고 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피디 계약 조건에 규정된 크레임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24조항 레드북 화석 포실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것 관련된 시공자 크레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전희균 부사장입니다. 네, 가인입니다. 예, 윤민수입니다. 예, 너희거참 우리 세계적인 전문가들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정익근 부사장님께서 PD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것들은 1999년도 계약서 4-24조항의 허실 화석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2017년도 계약서에서는 4-23조항이 되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Archaeological and Geological Foundings 이렇게 돼가지고 고고학적 또는 지리학적 어떤 그 발견 찾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고고학적이나 그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든가 혹은 어떤 층이라든가 어떤 스트럭처라든가 그 외에 뭐 화석이라든가 주화라든가 이런 거 밸류가 있는 것들이 일어났을 적에는 시공자는 즉시 엔지니어한테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들은 그 다음부터의 모든 책임은 발주자 측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게 돼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파운딩이 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관을 한다든가 운반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어떠한 그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을 요청을 받았을 적에는 그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하면 되고 또한 그런 것을 보관이나 운반하는 도중에 부주의로 망가뜨린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만약 시공자한테 어떤 공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을 적에는 8-4조항에 나오는 준공기간의 연장에 의거해 가지고 공기 연장을 해주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그럼 이것이 길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4-24조항하고 8-4조항을 연결시켜 놨는데 그렇지 않고 서스펜션으로 될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스펜션이 그것이 파운딩이 되는 범위에 따라서 부분적인 서스펜션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현장 전체가 서스펜션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만약 건축 현장 같으면은 전체가 서스펜션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서스펜션이 될 때는 8-8조항 서스펜션 오브 워크스를 적용을 시켜야 되고 만약 그와 같은 것들이 기간이 길어질 적에는 8-11조항에 나오는 지속되는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시공자가 84일 이상 이와 같은 엔지니어의 서스펜션이 계속될 적에는 이 통지를 해야 되고 공사를 재개하자고 그리고 28일 이내에 어떤 회신이 없을 적에는 엔지니어는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인 서스펜션인 경우에는 그 공사에서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없애가지고서 베리에이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서스펜션이 될 때는 계약을 타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을 할 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은 공기에 관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스펜션으로 갔을 적에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크레임에 관한 것들은 절차상의 조항은 1999년 같으면
20조항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들이고 2017년은 21조항에 의해서 하면 되고 이것도 역시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3-5조항 혹은 3-7조항에 의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디 계약주권은 이제 2017년도 1999년도에 제목이 좀 틀려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퍼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화석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24조항, 포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 상황들은 주로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 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많이 있고 특히 그 뭐 로마 같은 데서도 가볼 것 같으면은 그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유적지들이 많은 것들이죠. 뭐 신석기 시대라든가 뭐 구석기 시대라든가 혹은 이럴 때 나와 있는 뭐 집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그 문명이 뭐 예를 들어 봄페이나 이런 것처럼 화산이나 이런 것처럼 땅속으로 완전히 묻힌 것들이 다시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떤 그 지층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층들 중에서 백악기 때 지층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지층이 나타나서 이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한다 같으면 역시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옛날 그 로마 같은 데서는 그 수로 같은 것들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어떤 수로의 흔적이 땅 속에서 나타났었던 그 구조물들이 나왔을 때는 그 같은 구조물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들이죠 나오는 것들. 그래서 상당히 그 많아서 일단은 시공자는 그 엔지니어한테 빨리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엔지니어의 판단,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문화재 지표 조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것들은 뭐 부수로 살살살 막 털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 두 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년도 가고 뭐 그것도 2년도 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공자가 진짜 어떤 개발업자들은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니까 시작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땅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발주자들이 이 부지를 정할 때 일정 도는 조사를 하고 그죠? 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주자도 컨트롤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발주자 시공자의 관계에서 물론 계약점 풀어야겠지만 해결은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그 판단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 유물이 나오면 사실은 그 국가 재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조사나 해결책이 나오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요거 바로 전에 지금 6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4.12조항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 불리한 물리적 장애 또 숨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면 그래만 이 조항하고 좀 중복되는 그 경향이 있죠. 네, 그 중국이 조항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 그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조건이 이래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물리적인 조건은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데 이것은 고고학적이나 지질학적인 파운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점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렇게 돼 있지만 4.1조항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게 좀 충돌이 된다기보다는 서로 중복될 가능성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피지컬 컨디션이 다른 거. 그러니까 아래 작업 조건이 토질이나 하여간 그 작업 조건이 실제로 해보니 설계 때하고 다르더라 해서 발견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지올로지컬 컨디션이지만 그 지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지층이 아니고 그 지층에 화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지층이 있다든지 완전히 이건 좀 성격이 좀 다르게 기술이 돼 있네요. 예, 그 우리 지금 전문가들 간에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PD
국에 대한 해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의견도 있다. 이제 그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렘 조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조 지금 99년판은 20조, 그다음에 2017년판은 21조를 적용하는데 이게 베리에이션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피딩은 그걸 쓰진 않고 있는데 베리에이션 가능성을 그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랄 같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공사의 물량이 늘어나든가 성격이 좀 달라졌을 적에는 엔지니어가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3조항에 의해서 그 어떤 베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엔지니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거보다는 1-13조항에 나오는 법의 준수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어떤 법에 의해서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알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신규 작업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명령이 되면 지시가 되면 그건 또 베리에이션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견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뭐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시공을 해라 라든지 뭐 그런 지시가 떨어진다는 걸 전제를 깔아놔야 하는 거겠죠. 그거.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현장에서 이런 게 발견되어 있을 때도 시공자는 케어의 의무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교섭 같으면은 엔지니어와 같이 즉시 현장을 인스펙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품질의 저하라든가 어떤 손실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엔지니어가 시공자한테 지시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베리에이션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옵니다. 옛날에 그 보츠와나 우리 이제 그 공사할 때 가보면 거기 다이아몬드가 무지하게 나온다 그래요. 노천에서 그 노천 다이아몬드 광이 막 있는데 그 출장 가면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번쩍번쩍거리면 전부 다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니까 유리 조각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공사하면서 그것도 여기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광물질들 그죠? 그죠?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걸 그냥 그러니까 번쩍이는 건 전부 다이아몬드네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이마에 포켓하면 손이 잘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고 국가 소유가 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절대 탐욕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계약 조건은 그런 이제 유적의 발견이라든지 또는 특이 지층의 발견 이런 게 생겼을 때 시공에 영향을 받으니 그 시공의 영향이라는 건 대부분 이거 발견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법이 다 결정이 되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될 것이고 따라서 심대한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으니 그거는 이 조항으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발생되는 이제 해외에서는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발생되면 굉장히 큰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중단되거나 일부가 중단되더라도 처리 기간까지는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이제 유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제 국가별로 다르고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일단 이거를 유물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 설계 단계에서 그때 한 거를 좀 어느 정도의 정도로 했느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뭐 이 밀림에서 뭐 여러 가지 종족이 살 수도 있고 그거를 그 나라 스탠다드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한다가 보면 별로 한 거 없거든요. 예? 뭐 이런 밀림에 들어가서 뭐 제대로 뭐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 들어가서 했는데 무슨 무덤이 나왔다. 그러면 그 무덤을 이제 입찰 단계에서 요 정도면 요 나라에는 어느 정도 과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그 들어서 무덤이라는 게 이제 개인 무덤 말고 이제 거기 좀 고고학적으로 그게 네. 이걸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 음, 그러면 뭐 진짜 말씀하신 공사 중단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아니고 그냥 간다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죠 사실. 예. 혹시 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뭐 뭐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 일어났을 적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를 잡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스펜션이 돼도 파셜로 서스펜션이 됐을 적에 그 범위를 명확히 해놓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일을 하는데 그 상당히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고 어떠고 할 적에도 그 책임의 소재를 좀 명확히 하지 않아 가지고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분실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하여튼 우리는 엔지니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만 따른다 하는 것들 아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시공자 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발견되면 무조건 신고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 4.12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방식, 시공 방식대로 갈 수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이 조항은 절대 여러분들 건들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지시한 대로 그 엔지니어도 지시는 하지만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기관이나 문화재청이나 뭐 이런 쪽으로부터 발주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 먼저 해라. 그거 기다려라. 그리고 클레임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계약에서는 명확하게 대문자 N자를 쓴 노티스라고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노티스라고 하고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잘 1년 잘 지내오셨나요?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 같은데. 독자분들이 올해 한 4,500명 들어왔는데 내년에 한 4,5천 명 들어올 것 같으면은 좀 더 나은 내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이틀 남았는데 오늘 새해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그래서 저번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끝내는 거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